예, 주제는 지킬수록 행복한 중년 탈모입니다. 네,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흘러나오고 계십니다.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 선생님께서 탈모 예방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우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숱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데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또 이런 비교 사진이네요. 네. 제 사진인데요. 이야. 머리가 없는 쪽을 보면 왠지 슬퍼 보이고 또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 머리 없는 제 사진을 처음 보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유, 그래서- 무조건 탈모라고 자신감 없는 건 그건 아니고 물론 탈모 이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저런 모습을 좀 걱정하긴 하시죠.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당황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탈모가 어떤 것인지 탈모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탈모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라는 건 우리 머리카락에 생기는 병입니다. 머리카락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머리가 빠진다. 머리가 빠진다. 그리고 빠진 머리가 안 나고 예. 또 머리가 가늘어지는 것도 머리카락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이 그리고 어떤 가늘어지죠. 경우에는 모발이 부러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고.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탈모라는 게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탈모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증상 그리고 의사들이 진단하는 진단명, 병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탈모가 병이 아니면 그럼 네. 탈모는 뭐예요?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배가 아프다 하면 그걸 복통이라고 하는데 예. 복통은 병이 아니고 증상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 그러면 배가 아팠을 때 병원을 가면 내과 의사께서 왜 배가 아픈지 검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해서 진단을 하면 그 원인을 찾아내겠죠. 배가 아프게 할 수 있는 원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가 아프다? 그렇죠. 맹장염, 맹장염. 배 아픈 거, 또 위궤양, 예. 네. 변비도 배가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이 배가 아프다는 복통이라는 공통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근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이 있는 분들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이나 같은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다른 치료를 하는데 우리는 배가 아프다는 복통이라는 공통의 증상을 느끼고 있지만 탈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탈모라고 하는데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도 다양한 그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흔하게는 휴지기 탈모증, 아까 퀴즈에서 나왔던 그리고 원형 탈모증, 그리고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라고 하는데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전적인 탈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탈모증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휴지기, 원형 탈모증,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휴지기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 우리 모발 중에서 휴지기 모발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많이 빠지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또 휴지기 모발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예. 휴지기가 뭐죠? 그래서 휴지기 모발이라는 건 우리 모발은 정상적으로 자랍니다.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미용실에 가서 다듬기도 하고 매달 자르기도 하는데 우리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자란다면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는다면 예. 그 머리카락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키만큼? 키보다 더 길게. 키만큼 더? 근데 보통 엉덩이 이상 가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그냥 두어도 엉덩이 이상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 머리카락은 80cm에서 1m 정도 자라면 그 이상 안 자랍니다. 그게 우리 머리카락이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보통 3년에서 6년, 아주 길어도 8년 정도가 자라면 더 이상 안 자라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멈춘 머리를 우리가 휴지기 모발이라고 하는데 그 휴지기 모발이 되면 성장을 멈추면
그 모발은 3개월 정도 있다 빠집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빠진 자리에서는 또 몇 달 있다 새로운 머리가 나와서 또 새로운 생장기가 시작되어서 자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또 자라고 휴지기로 되었다 빠지고 다 빠지고? 그렇게 주기를 도는 겁니다.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게 모두 문제는 아니고 예. 우리 머리카락은 일정하게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너무 그래서 많이 빠져서 걱정인 거죠. 그렇죠. 많이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이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 우리 모발은 정상적으로는 전체 머리 중에서 90% 정도가 생장기 머리고 10% 정도가 휴지기 머리입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휴지기 머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는 하루에 70개 내지 80개 정도 머리가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또 우리는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니고 하루에 70 내지 80개 정도 머리가 빠지는 건 정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 그런 휴지기 모발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진단 기준으로 보면 휴지기 모발이 전체 모발의 25%가 넘으면 그걸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빠지는 양이 2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오. 네. 그러면 왜 이런 휴지기 탈모증은 왜 오는지 휴지기 탈모증이 오는 이유는 앞서서 머리가 자라고 있을 때를 생장기 머리라고 했는데 그런 생장기 모발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입니다. 휴지기 모발은 성장을 멈추고 빠지는 기간이 일정하게 3개월 정도인데 생장기 기간은 아까 제가 3년에서 6년, 길면 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랄 수 있는 기간에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생장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짧아지는데 휴지기 탈모증의 원인은 그렇게 생장기의 기간을 짧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대표적인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장기 기간이 짧아지면서 짧은 기간에도 휴지기 비율이 확 높아질 수가 있고 또 흔한 원인이 요즘은 무리한 다이어트 심하게 하면 또 생장기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환, 빈혈, 갑상선, 또 여러 가지 약물, 또 요즘 관심 많은 코로나도 휴지기 탈모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환자는 20대 환자인데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휴지기 탈모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머리가 빠졌느냐 질문을 해보니까 한 달 전부터다. 그래서 저는 3개월 전, 4개월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스트레스 받았다. 아이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휴지기 탈모증은 치료를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잘 됩니다. 예. 네. 또 다른 탈모가 네, 다음은 원형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그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면역이라는 건 우리 몸을 지키는 비유를 하자면 경찰, 군인 같은 외부 침입자를 처리하는 세포들인데 이게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원형 탈모증인데 원형 탈모증은 보통 굉장히 그 진단이 쉽지만 치료도 잘 되고 재발도 잘합니다. 재발도 좀. 그래서 다음은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우리가 흔히 그 대머리라고 부르는 유전적인 탈모를 말하는데 남자들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생기는데 전형적인 형태는 남자들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형 탈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남성형 탈모증은 특징이 머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모발의 굵기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거고 이건 또 특징이 진행을 합니다.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해서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만성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증을 치료하는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게 그 질환의 진행을 막는 건데 진행을 막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이 뭐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이런 약물이 있는데 이런 약물은 안전하게 탈모가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또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뭐 성장인자 같은 걸 가지고
굵기를 회복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뭐 절개식, 비절개식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절개식과 비절개식 수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개식은 피부를 절개해서 떼어내기 때문에 수술 과정이 좀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 또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릅니다. 반면에 수술한 그 봉합한 흉터를 길게 남기 때문에 나중에 짧은 머리를 했을 때 그 흉터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절개식 방법은 그 모발을 한 개 한 개 오려내듯이 뽑아내기 때문에 흉터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 절개식의 단점인 긴 흉터 때문에 짧은 머리였을 때 흉터가 보이는 그런 단점이 없고 그게 장점인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모발 뒤쪽을 후두부를 좀 짧게 깎고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럼 수술한 한 올 한 올 다 한 올 한 올 뽑아서 뽑아서 심을 때도 한 올 한 올 심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진짜. 진짜 네. 오래 걸리겠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네. 수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절개식 방법은 흉터가 좀 덜 보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술하는 과정이 길고 또 수술 후에 그 머리를 깎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며칠 쉬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바로 출근을 해야 된다 또 며칠 쉬어도 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사실 수술 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수술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비슷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분이 와. 30대이신데 수술 그 선택을 두고 어떤 방법을 할지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분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절개식 수술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 아주 좋고 흉터도 크게 남지 않아서 아주 만족해 하셨고 이렇게 되기까지 수술 후에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 사진은 1년 지난 사진입니다. 1년. 와. 그래서 흉터 부위에 그 흉터가 많이 남았을 때 고민스러우면 또 그 흉터를 없애는 시술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수술을 할 때 흉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모는 머리카락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 탈모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주 쉬운 것도 있고 그냥 놔둬도 되는 것도 있고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치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탈모는 거의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탈모라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마시고 병원에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모발에 생기는 병 탈모도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나 혼자 챙겨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있고 절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질환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 네네. 들어와 있는데요. 50대 탈모 치료를 하시다가 중단하셨대요. 네네. 그 뒤로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하다가 안 할 경우에 더 나빠지기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안드로겐성 탈모증인데 이건 평생을 두고 진행을 하는 탈모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한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미루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그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치료를 하는 건 그동안이라도 진행을 막기 때문에 무조건 치료는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지금 사례자처럼 네. 질문하신 분처럼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치료하는 동안에 멈춰놨던 탈모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끝까지 못 하더라도 치료는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또 중단을 하셨다고라도 또 상황이 되면 얼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지속적인 치료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탈모의 경우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안드로겐성 탈모, 우리가 흔히 유전적인 탈모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하듯이 그렇게 치료를 하면
그 안드로겐성 탈모증, 유전적인 탈모도 어렵지 않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 평생 가는 증상이다 생각하시고 치료하셔야 평생 되겠습니다.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모 예방에 관해서 피부과 전문의 노윤우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